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수라고 합니다. 올해 68세고요. 지금 미국 시카고에 살고 있어요. 사실 살고 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정말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거든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계속 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평범한 한국의 노부부였어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23년 동안 했고 아내는 동네에서 작은 슈퍼를 30년 가까이 운영했죠. 딸 하나 키워서 대학 보내고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그곳에서 직장 잡고 결혼해서 손자까지 낳았어요. 그때까지는 정말 순조로웠죠. 뭐 특별히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온 보람은 있었어요. 딸 미영이가 처음 미국으로 이민 오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한국이 익숙하고 친구들도 있고 뭔가 뿌리를 뽑고 떠나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딸이 계속 설득했죠. 아빠, 엄마 한국에서 둘이 늙어가면 나중에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저라도 곁에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제가 65세 아내가 62세였는데 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저는 당뇨에 고혈압이 있었고 아내는 류마티스 때문에 관절이 아팠어요. 특히 겨울이 되면 정말 힘들어했죠. 딸이 시카고도 춥긴 하지만 실내는 따뜻하고 의료시설도 좋으니까 오세요라고 하니까 그것도 맞는 말 같았어요. 무엇보다 손자들을 키우는 걸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딸이 직장을 다니니까 아이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쌍둥이 손자들이 그때 5살이었는데 정말 예뻤거든요. 1년에 한두 번 한국에 올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따르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런 아이들과 매일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움직였죠. 경제적으로도 그때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퇴직금이 1억 2천만 원 정도 있었고 강남구에 있던 30평 아파트를 팔면 2억은 나올 것 같았거든요. 합쳐서 3억 정도면 미국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딸도 아빠 돈으로 이쪽에서 작은 콘도 하나 사시면 돼요. 생활비는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했고요. 그때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 몰랐어요. 아니 설마 했죠. 우리 집이 2억에 팔렸는데 지금은 6억이 넘는데요. 3년 만에 3배가 오른 거예요. 그때 알았으면 절대 팔지 않았을 텐데. 아니 팔더라도 세라도 놨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2021년 3월에 미국에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항공료도 비싸고 격리도 해야 하고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딸이 공항에 마중 나와서 잘 오셨어요라고 할 때 그리고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왔다. 라고 뛰어나올 때는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싶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딸의 집은 생각보다 컸고 우리가 쓸 방도 따로 내줬어요. 손자들 학교 데려다주고 같이 놀아주고 저녁에는 딸네 가족이랑 함께 식사하고. 마치 드라마에서 보던 미국 가정의 모습 같았어요. 영어를 못해서 불편한 건 있었지만 딸이 항상 통역해 주니까 큰 문제는 없었죠. 손자들도 저희를 정말 좋아했어요.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한국 음식도 해주고. 특히 아내가 만든 김치찌개를 손자들이 좋아해서 자주 해달라고 했어요. 할머니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라고 하면 아내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런 순간들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느낀 건 언어 문제였어요. 딸이 직장에 나가고 손자들이 학교에 가면 낮에는 아내랑 둘이서만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마트에 가서 장을 보거나 병원에 가거나 심지어 피자를 주문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딸은 조금씩 배우시면 돼요라고 했지만 65세에 영어를 새로 배운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특히 아내는 더 힘들어했죠. 한국에서는 동네 사람들이랑 수다 떨면서 하루를 보냈는데 여기서는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점점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도 만만치 않았어요. 딸의 남편 데이빗은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친절하고 배려심도 많고. 하지만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우리 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데이빗은 집 안에서도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딸더러 아빠 엄마한테 신발 신고 다니셔도 된다고 말씀드려라고 하는데 우리는 도저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밥상머리에서도 차이가 났어요.
우리는 가족이 모여서 밥 먹을 때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데이빗네 가족은 조용히 먹더라고요. 손자들도 밥 먹을 때는 말하지 말라고 배웠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손자들한테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라고 물어보면 딸이 아빠 밥 먹을 때는 조용히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속상했던 건 손자들이 점점 한국어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잘 불렀는데 몇 달 지나니까 그랜드파 그랜드마라고 부르더라고요. 딸한테 왜 한국어로 안 부르게 하느냐고 했더니 아이들이 학교에서 혼란스러워한대요. 집에서도 영어로 통일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딸이 우리더러 한국식으로 살지 말고 이쪽 방식에 맞춰서 사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김치 담글 때 냄새 난다고 하고 TV도 한국 드라마 말고 미국 프로그램 보라고 하고 심지어는 우리 방에서 온돌 매트 깔고 자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침대에서 주무세요라고 하는데 우리가 평생 바닥에서 잤는데 갑자기 침대에서 어떻게 자겠어요. 한국에서 온 택배를 받는 것도 문제가 됐어요. 아내가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딸이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여기서도 다 살 수 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여기서도 한국 음식을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격이 한국의 3배, 4배거든요. 고춧가루 하나가 30달러, 40달러 해요. 우리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가격이죠. 생활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딸이 도와준다고 했지만 사실 딸도 미국에서 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집 렌트비만 한 달에 3,000달러가 넘어가고 아이들 학비며 뭐며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우리가 있으면서 생활비가 더 늘어나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따로 나가서 살자고 했죠. 우리 돈으로 작은 콘도라도 사서 독립하자고. 그런데 알아보니까 우리 예산으로는 변두리에 있는 낡은 콘도밖에 살 수 없더라고요. 게다가 콘도를 사려면 신용 점수도 필요하고 각종 서류도 필요한데 우리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조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월세로라도 나가자고 했는데 월세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괜찮은 곳은 한 달에 2,000달러는 기본이고 여기에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비까지 하면 한 달에 3,000달러 가까이 나와요. 우리 돈으로는 1년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딸과의 관계도 나빠졌어요. 딸은 우리가 미국 생활에 적응을 안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우리는 딸이 너무 차갑게 변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활발하고 사교적이었는데 여기 와서는 점점 말이 없어지고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한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팔았던 집값이 6억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2억에 팔았는데 3년 만에 6억이라니. 그리고 우리가 살던 동네 전체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보상금을 더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잠이 안 왔어요. 밤새 천장만 바라보면서 내가 왜 그때 집을 팔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만약에 집을 팔지 않고 세를 놨다면 지금도 한국에 돌아갈 집이 있었을 텐데. 아니면 적어도 집값이 오른 만큼 이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제 한국에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는 서울에 집을 살 수 없어요. 6억, 7억 하는 집을 어떻게 사겠어요. 그렇다고 지방으로 가자니 그곳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병원도 멀고. 나이 먹어서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딸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영아, 우리 한국 돌아가려고 하는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갈 수가 없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게 왜 그때 집을 팔았어요? 제가 말렸는데 안 들으셨잖아요. 사실 딸 말이 맞아요. 딸이 집은 팔지 말고 세라도 놓으세요 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차피 미국에서 계속 살 건데 집을 가지고 있어서 뭐 해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임대 관리도 번거롭고 세입자와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나 싶었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오자고 한 거였어요. 하지만 딸의 그 말투가 너무 차갑더라고요. 제가 말렸는데 안 들으셨잖아요 라는 게 마치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는 뜻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여기서 사셔야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친구도 없고. 병원 갈 때마다 통역사 불러야 하고 마트에서 장 볼 때도 뭘 사는지 제대로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요? 특히 의료 문제가 심각해요.
저는 당뇨약을 매일 먹어야 하고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한 번 가면 $500, $600는 기본이에요. 검사라도 받으면 $1,000가 넘어가고요. 딸이 보험을 들어줬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나이에 들 수 있는 보험은 보장 범위도 좁고 본인 부담금도 많거든요.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때문에 병원비 걱정 없이 다녔는데 여기서는 아프기도 무서워요. 지난번에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아내가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제가 영어로 증상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겠더라고요. 마이 와이프, 체스트, PAIN. 이런 식으로 단어만 나열하니까 의사도 답답해하고 저도 답답하고. 다행히 딸이 급히 와서 통역해줬지만 만약에 딸이 출장 중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이 들어서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아플 때 제대로 의사소통을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걸. 한국에서는 어디가 아파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하면 다 설명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것도 못하니까 답답하죠. 음식 문제도 만만치 않아요. 처음에는 새로운 음식들을 먹어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피자, 햄버거, 스테이크. 하지만 몇 달 지나니까 한국 음식이 그리워지더라고요. 특히 아내는 매일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 김치가 먹고 싶다 하는 거예요. 한국 마트에 가면 있긴 해요. 하지만 가격이 정말 비싸거든요. 배추 한 포기가 $15, $20 해요. 한국에서는 3,000원, 4,000원이면 살 수 있는 걸 여기서는 2만 원, 3만 원 주고 사야 하는 거예요. 김치를 직접 담그려고 해도 재료값만 $100가 넘어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 음식 위주로 먹게 되는데 우리 입맛에는 안 맞아요. 모든 게 달거나 짜거나 기름져요. 샐러드를 먹자니 드레싱이 너무 달고 고기를 먹자니 너무 기름지고. 결국 집에서 간단하게 밥에 김치만 먹는 날이 많아졌어요. 날씨도 문제예요. 시카고 겨울이 정말 춥거든요. 한국보다 더 춥고 바람도 세요. 그런데 집 안은 너무 건조해요. 히터 때문에 습도가 없어서 목도 아프고 피부도 거칠어져요. 아내는 류마티스가 있어서 더 힘들어해요. 한국에 있을 때가 낫겠다고 매일 말해요. 사실 제일 힘든 건 외로움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는 동네에 아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저씨, 동네 슈퍼 사장님, 같은 아파트 살던 이웃들. 매일 인사하고 안부 묻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딸이 한국인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나가서 사람들 만나세요라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나이도 많고 영어도 안 되고 차도 없고. 한국인 교회에 몇 번 가봤지만 거기 사람들은 대부분 젊거나 미국에 온 지 오래된 분들이에요. 우리처럼 늦은 나이에 와서 적응 못하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되고 아내랑 둘이서만 있다 보니 서로 짜증내게 되고. 당신이 미국 오자고 했잖아. 내가 언제 오자고 했어. 딸이 오라고 해서 온 거지. 이런 식으로 싸우게 돼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는 연락이 점점 뜸해져요. 시차도 있고 뭔가 사는 세계가 달라진 느낌이에요. 친구들은 한국에서 손자보고 등산도 가고 복지관에서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힘들다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게 1년쯤 지나니까 딸도 지치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부모님 모시고 와서 효도하겠다는 마음이었는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 생각보다 힘든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적응하기 힘들고 딸은 딸대로 부담스럽고. 데이빗도 처음에는 부모님 모시는 거 좋다고 했는데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집에서 김치 냄새 난다고 환기시키라고 하고 우리가 TV 소리 크게 본다고 작게 하라고 하고.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언제까지 함께 살 거냐는 눈치를 주는 게 느껴져요. 그런 와중에 한국 부동산 뉴스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집값이 더 오르고 주변 지역도 덩달아 오르고. 뉴스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때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와요. 2년째 되던 해에는 정말 심각하게 한국 돌아갈 방법을 찾아봤어요. 지방이라도 가면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부동산 사이트를 뒤져봤죠. 그런데 지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괜찮은 곳은 다 2억, 3억하고 1억 정도로 살 수 있는 곳은 너무 오지거나 낡은 집뿐이에요. 그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병원도 멀고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나이 들어서 차 없이 살기에는 너무 힘든 곳들이에요. 게다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딸한테 그럼 우리 한국에서 전세라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전세금 2억 정도면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에서 살만한 집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딸이 부모님 돈 다 써가면서 한국 가서 뭐 하실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지만 한국 가시면 혼자 사셔야 해요라고 하더라고요. 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한국에 가면 정말 우리끼리 살아야 하거든요. 아플 때 병원 데려갈 사람도 없고 응급 상황 생기면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런 걸 생각하면 딸 곁에 있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딸도 힘들어하고 우리도 힘들고. 손자들도 이제는 우리를 부담스러워하는 게 보여요. 할아버지 할머니 왜 맨날 집에만 있어? 라고 물어보고 친구들 집에 놀러 가고 싶어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안 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미안하죠. 그러던 중에 딸이 우리더러 시니어 아파트를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노인들만 사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한국어 할 줄 아는 직원도 있고 같은 처지의 한국인 노인들도 많다고 하고요. 가서 둘러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시설도 깨끗하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고 한국 음식도 나오고 한국어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고 하고요.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에요. 한 달에 3,000달러가 넘어가거든요. 우리 돈으로는 1년도 못 버텨요. 딸한테 비용을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딸이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그곳에 들어가시면 제가 매달 2,000달러씩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00달러 정도만 보태면 되겠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요. 딸한테 매달 2,000달러씩 받는다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거든요. 딸도 자기 생활이 있고 아이들 키우고 집 렌트비 내고 하는데 부모 때문에 매달 그런 돈을 쓴다는 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시니어 아파트라는 게 결국 양로원이잖아요. 한국으로 치면 요양원 같은 곳이고 그런 곳에서 여생을 보낸다는 게 마음이 착잡해요. 우리가 그런 곳에서 살기 위해서 미국에 온 건 아닌데. 그렇다고 딸 집에 계속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한국에 돌아갈 집도 돈도 없고. 정말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요즘에는 잠도 잘 안 와요. 밤에 누워있으면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와요. 만약에 그때 집을 안 팔고 한국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땠을까? 비록 딸 곁에는 없지만 적어도 내 집에서 내 나라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내는 요즘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의사가 처방해 준 건데 그것도 돈이 만만치 않아요. 한 달 약값이 200달러가 넘어가거든요. 한국에서는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약인데. 이런 것까지 보면 정말 미국에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 일하고 와서 아이들 돌보고 우리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 가끔 딸이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부모님은 왜 적응을 안 하려고 하세요? 다른 분들은 다 잘 사시는 데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다른 분들은 잘 사실까요? 우리처럼 늦은 나이에 와서 적응하면서 잘 사실까요? 가끔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겉으로는 잘 산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서로 털어놓지는 않아요. 지난달에는 정말 큰 싸움을 했어요. 아내가 나는 못 살겠다, 한국 가고 싶다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딸한테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한국에 갔다 오자고 했어요. 한 달 정도만 다녀와도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딸이 왜 가셨다가 안 오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항공료도 만만치 않은데 왜 그런 돈을 써요? 라고 하더라고요. 항공료가 왕복 3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우리 처지로는 부담스러운 돈이죠. 하지만 아내 상태를 보면 한 번은 다녀와야 할 것 같았는데 결국 가지 못했어요. 딸이 반대하기도 했고 정말 가서 안 올까봐 무서워서요. 만약에 한국에 가서 여기서 죽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한국에서 살 수도 없는 상황인데. 요즘에는 TV로 한국 뉴스를 많이 봐요. 한국이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지하철도 더 생기고 새로운 건물들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도 저기서 살고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낯설어요. 우리가 떠난 사이에 한국도 많이 변했거든요. 친구들 소식도 가끔 들어요. 카톡으로 안부 묻고 그러는데 다들 한국에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참여하고 동네 친구들이랑 등산 가고 손자 손녀들이랑 놀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부러우면서도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나 싶어서.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이미 집도 팔았고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도 다 정리했고.
이제는 어떻게든 여기서 적응해서 살아야 하는 거겠죠. 최근에는 마음을 조금 바꿔보려고 해요. 영어 공부도 다시 시작했어요. 시니어 센터에서 무료로 영어 클래스를 해준다고 해서 가보고 있어요. 저희 또래 분들이 많이 와서 그나마 위안이 돼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내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한국인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 도시락 만들어주는 일인데 그래도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딸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서로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봐요. 딸은 우리가 빨리 적응해서 미국인처럼 살기를 바랐고 우리는 딸이 예전처럼 한국적인 정을 보여주기를 바랐고 그런 기대들을 조금씩 내려놓으니까 편해지더라고요. 지금은 시니어 아파트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딸이 비용을 도와준다고 했고 우리도 우리 몫은 감당하기로 했어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한국이 그리워요. 특히 봄이 되면 벚꽃 피는 걸 보고 싶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가고 싶고.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이려고 해요. 우리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가봐야죠. 손자들도 조금씩 다시 가까워지고 있어요. 한국어는 잘 안 하지만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고 안기고 그래요.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딸 곁에서 손자들 키우는 걸 도와주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그런 꿈만 꾸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언어 문제, 문화 차이, 의료비, 생활비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더 신중하게 고려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부동산이 이렇게 오를 줄 몰랐죠. 그게 가장 큰 오산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잖아요. 남은 시간이라도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해요. 딸한테는 부담 주지 않으려고 하고 손자들한테는 좋은 할아버지가 되려고 하고. 비록 우리가 원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끔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연락이 와요. 언제 한국 나올 거야? 라고 물어보면 글쎄 좀 더 있다 가라고 대답해요. 사실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갈 수 있기는 할까요? 시니어 아파트에 들어가면 조금은 나아질까요? 같은 처지의 분들도 만나고 한국어로 대화할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지금보다는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다행인 건 건강이 아직은 괜찮다는 거예요. 당뇨도 약으로 조절되고 있고 아내 관절염도 많이 나아졌어요. 적어도 몇 년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여기서 살아야겠죠. 한국에 돌아갈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다고 딸한테 계속 부담 줄 수도 없고.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적응하면서 사는 것뿐이에요. 누군가는 그래도 선진국에서 사는 거 좋지 않아요?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이 들어서 뿌리 뽑힌 채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내 언어, 내 문화, 내 사람들이 없으면 외로운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밤이고 미국은 낮이에요. 시차 때문에 한국 친구들과 통화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다 거리감을 만들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우리가 선택한 삶이니까. 후회하면서 살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비록 우리가 꿈꿨던 노후는 아니지만 그래도 딸 곁에 있으니까 완전히 혼자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만큼은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해요. 손자들 성장하는 모습도 보고 딸이 잘 사는 모습도 보고 그런 것들이 작은 위안이 되네요. 한국에 계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해외 이주 생각하실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하세요. 특히 집은 함부로 팔지 마세요.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도 미리 생각해 보세요. 물론 잘 적응해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처럼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겉으로는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곧 시니어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돼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비록 우리가 원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만의 공간에서 우리끼리 살 수 있으니까. 한국어 할 줄 아는 분들도 계시고 한국 음식도 나오고. 가끔은 꿈을 꿔요. 한국에 있는 우리 집에서 자고 있다가 깨는 꿈. 그럴 때마다 현실로 돌아오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받아들이려고 해요. 68세의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딸도 있고 손자들도 있고 우리가 힘들어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영어 공부하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조금씩 적응해 나가려고 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요. 한국 부동산이 올라서 여기민도 못하게 된 68세 부부. 그게 바로 저희 이야기예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무엇을 후회해봤자 소용없고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